땅이 설탕이잖아요. 우리 혈관에 설탕물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혈관을 막을 수가 있죠. 고혈당은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떨어뜨리거든요. 그러면서 신경세포의 에너지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신경외과 전문의 이정표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발저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발저림, 별거 아닌 증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발저림을 유발하는 질병 중에는 정말 심각한 합병증을 만들 수 있는 병들이 있어서 오늘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고 어떤 발저림을 주의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생활 습관을 교정해야만 이런 무서운 질병으로부터 예방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발저림이란 일단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왜 발생을 하는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분 계실 수 있지만 대부분은 발저림 한두 번쯤은 경험했을 거예요. 일단은 정의를 얘기하면 발에서 느껴지는 어떤 불편한 감각이고요. 바늘로 찌르거나 전기가 좀 오듯이 찌릿찌릿하거나 칼로 푹 쑤시는 그런 느낌. 그냥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개미 같은 것들이 발목 주변하고 발바닥, 발등을 좀 자글자글자글하게 돌아다닌다. 그래서 우리가 통칭 발저림이라고 하면 그냥 발에 느껴지는 뭔가 이상 감각, 유쾌하지 않은 굉장히 불쾌한 감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불쾌한 감각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은 무엇이냐? 첫 번째, 말초신경. 우리 신경에는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이 있죠. 말초신경에 원인이 있어서 발저림이 생기는 게 제일 흔해요. 당뇨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외상, 다치는 것 때문에 신경이 손상당한 적이 있다면 이런 말초신경 명증이 가장 흔한 원인이고요. 두 번째, 신경 압박 내지는 신경 포착, 신경이 눌리는 거죠. 일시적으로 눌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병변에 의해서 병이 있어서 눌리는 경우도 있고 자세 때문에 특정 자세가 신경을 누르면서 이렇게 발저림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척추죠. 척추 쪽에 문제가 있어서 허리 디스크라든가 뭐 협착증 같은 것들이 신경을 누르면 비슷한 증상이 생기고요. 혈액순환 장애, 이거 굉장히 흔합니다. 저는 거의 환자분 오시면 둘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해요. 혈액순환 장애가 있던지 척추 쪽에 문제가 있던지 그 두 개가 거의 대부분이니까. 다섯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건 비타민, 영양 결핍이죠. 특정 영양분이 결핍이 돼도 다리 저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발저림을 예방하는 운동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발가락 스트레칭입니다. 발가락을 먼저 이 바닥에 평평한 데 두고요. 최대한 발가락을 벌려주는 거예요. 5개의 발가락 충분히 벌려서 5초 버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버텼으면 이번엔 반대로 꽉 쥐어요. 5초 동안.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한번 최대한 발가락 벌려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꽉 쥐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해볼게요. 벌리고 5초. 조이고 5초. 이 동작을 10번에서 15번 정도 반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발바닥의 근육을 강화시키고 발과 다리로의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면서 신경 압박을 완화시키기 때문에 지간신경종 예방에도 좋고 혈액순환에도 좋은 운동입니다. 다음은 발목 돌리기 운동인데 발목으로 이름쓰기 운동입니다. 발목을 양방향으로 돌리면서 먼저 스트레칭을 좀 해주시고요. 이름쓰기, 내 이름쓰기. 저는 이정표니까 이정... 발목으로 내 이름을 쓰는 거예요. TV 보시면서 아니면 책 읽고 일하실 때 이름 쓰기 귀찮으면 뭐 내가 그냥 좋아하는 구절 아니면 노래 가사 아니면 그냥 알파벳 써도 되고요. 뭔가를 쓰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심심하면 이렇게 발목으로 이름 쓰기. 이 운동을 통해서 발목 주변의 근육을 강화시키고 유연성을 가질 수 있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발목으로 이름 쓰기 운동 많이 해보세요. 발저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환을 한 5개 정도 오늘 이야기할 거고요. 첫 번째,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당뇨병이 있으면서 그것 때문에 말초신경이 망가지는 병이에요. 두 번째, 허리 디스크. 허리의 요추 추간판 탈출증. 세 번째로는 혈관질환, 말초동맥과 정맥질환, 대표적으로 하지정맥류가 있겠죠. 네 번째, 발목 터널 증후군, 발목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다섯 번째, 지간신경종.
발가락 사이의 신경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5가지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5가지의 질환을 얘기했잖아요. 발저림을 유발하는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 당뇨병성 신경병증은요, 고혈당으로 인해서 신경이 손상되는 거예요. 고혈당이라는 게 뭐예요? 혈당이 설탕이잖아요. 우리 혈관에 설탕물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달고나 같은 거 보셨죠? 얼마나 끈적끈적해요. 그 끈적거리는 설탕이 혈관을 통해서 몸속을 돌아다닙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혈관을 막을 수가 있죠. 고혈당이 신경 주변에 산화 스트레스를 촉진을 하고 그게 신경세포에 손상을 줘요. 고혈당은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떨어뜨리거든요. 그러면서 신경세포의 에너지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과도한 포도당이 소르비톨로 전환되면서 세포 내에 삼투압 불균형을 초래하면서 손상을 일으켜요. 그림으로 그린 건데 척추 쪽에서 말초신경이 뻗어나와서 발까지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신경은 제가 환자분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건데 전선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우리 이 구리선을 감싸는 피복들이 있어요. 우리 세포도 똑같아요. 신경을 감싸는 피복을 이루는 세포들이 있는데 고혈당에 의해서 염증을 유발을 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받고 마이크로바스큘라라는 건 미세혈관이에요. 아주 작은 혈관들이 손상을 입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신경의 디제너레이션, 신경의 퇴행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뭐 고지혈증도 있을 거고 이런 고혈당증 같은 것들이 이런 역할을 하면서 말초신경의 피복세포들을 망가뜨려요. 이 슈반셀이라고 써있는 이게 피복세포거든요. 이렇게 전선을 감싸고 있는 피복인데 그게 벗겨져요. 그러면 신경이 그때부터 손상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발저림을 유발을 해요. 발가락 끝에서부터 이런 증상들이 더 심해지거든요. 왜냐하면 당뇨병이 있으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니까 이 몸에서 멀리 있는 쪽부터 혈액순환이 더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발가락 끝부터 해서 위로 점점점 감각 이상이라든가 저림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게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리 디스크 얘기를 해야죠. 허리 레벨에서 뭔가가 튀어나와요. 이 디스크가 원래는 우리 몸에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충격 흡수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디스크가 있고 바로 뒤에는 신경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신경들이 빠져나와서 발가락 끝까지 가는 건데 이 디스크가 터지면 이 속에 있어야 될 디스크가 터져서 바깥으로 밀려 나오면 그게 신경을 누르는 거예요. 근데 이 신경이 하필이면 어디로 가요? 발가락과 발목, 발바닥으로 가는 겁니다. 특히 우리 흔히 디스크가 생기는 4번하고 5번 사이 아니면 5번하고 S1 그러니까 천추 1번 사이에 주로 허리 디스크가 발생을 하는데 하필이면 그 신경이 이 발바닥과 발가락으로 가는 신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눌리면 발저림이 시작이 됩니다. 세 번째, 혈관 질환. 말초동맥 질환도 있을 수 있고 하지정맥류에 의해서 이런 질환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하지정맥류가 뭐예요? 올라가야 될 피가 잘 못 올라가고 다리 쪽에 쏠리면서 혈관이 부풀어서 올라서 튀어나오잖아요. 차라리 바깥으로 튀어나오면 좀 나은데 이 안쪽에서 부풀어 오르면서 신경을 눌러요. 신경 압박이 생기면서 발저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정맥류에 의해서 판막 기능이 저하가 되면 올라가도 피가 올라가질 못하고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다리 전체적으로 산소 공급이 안 돼요. 저산소증에 빠진다는 거예요. 신경 주변에 저산소증이 온다? 그거 저림 유발합니다. 저산소증이 오래될수록 염증이 잘 생기기 때문에 그게 신경 주변에 신경염을 일으켜서 저림을 유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정맥류가 있게 되면 이거 자체가 신경을 자극을 하니까 주변이 막 따끔거리고 저리고 막 화끈거리고 발이 차가워지기도 해요. 냉증 있다고 오시는데 검사해보면 하지정맥류인 경우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맥혈이 다리 쪽에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복맥혈이 못 들어오는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림 보시면 이렇게 혈관이 울퉁불퉁해지고 확장이 되고 그게 산소 공급을 저하시키면서 발저림이 유발된다라는 그런 그림이고요. 자, 네 번째로는 발목 터널 증후군. 우리 손목 터널 증후군 얘기 들어봤죠. 손목 주변에 굉장히 작은 터널이 있고 그 안에 신경하고 힘줄이 지나가요. 똑같아요, 발도. 이 발목에 터널이 있어요. 요만한 터널이. 그 안쪽으로 신경도 지나가고 힘줄도 지나가고 혈관도 지나갑니다. 여기가 눌리는 게 발목 터널 증후군이에요. 힘줄이 두꺼워져서 누를 수도 있고 하지정맥류 때문에 발목 터널이 좁아지면서 신경이 눌리니까 발저림이 생길 수가 있고요. 보통 이쪽으로 문제가 생기면 발바닥 쪽에 찌릿찌릿한 그런 저림이 생기거나 아니면 감각이 좀 떨어진다거나 남의 발 같아요. 모래를 밟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발목 터널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고요. 다섯 번째 마지막 얘기해 드릴 건 지간신경종. 지라는 게 뭐예요? 손가락, 발가락, 지라 그러잖아요. 이 사이, 발가락과 손가락 사이에 신경이 종양처럼 부푸는 겁니다.
대부분 신경이 부푸는 것도 있지만 주변에 염증 조직 때문에 덩어리지면서 생기거든요. 발가락이 이렇게 있으면 주로 3번하고 4번에 잘 생기게 되는데, 왜냐면 그 사이가 좀 좁거든요. 그리고 마찰이 잘 되고, 이게 생기게 되면 발 앞쪽이 아파요. 발 앞쪽이 아프거나 찌릿거리거나 감각이 떨어지거나 그런 증상을 지간신경종이라고 합니다. 발저림을 유발하는 생활 습관 내지는 환경 요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세. 같은 자세로 장시간 딱 앉아있으면 어때요? 어딘가는 눌리겠죠. 의자에 눌리거나 바닥에 눌리거나, 아니면 장시간 앉아있으면서 하체 쪽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발저림 유발할 수 있고요. 다리를 꼬고 앉는 거. 다리를 꼬면서 골반도 틀어지면 허리에도 무리가 갈 거고요. 그리고 꼬는 거 자체가 어딘가를 누를 겁니다. 좌골신경을 누를 수도 있고 경골신경을 누를 수도 있고, 이런 게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생활 습관으로는 술 많이 드시면 좋지는 않아요. 과도한 알코올 섭취가 알코올성 신경병을 만들 수 있어서 알코올 섭취는 적당한 게 좋고요. 비만, 운동 부족 이런 것들도 발저림의 생활 습관에서 오는 원인이고요. 환경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 없어요. 저는 환자분들 진찰을 할 때 오래된 분들 있잖아요. 통증이 막 1년, 2년 이상 된 분들. 그런 분들은 뭘 권하냐면 중금속 검사를 꼭 권합니다. 본인도 모르게 생활 습관, 사는 지역 이런 거에 의해서 알게 모르게 내 몸속에 중금속이 쌓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 환자분들도 되게 황당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납중독이라고요? 제가 우라늄이 많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검사 결과는 높게 나오거든요. 나도 모르는 새에 쌓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직업상 추운 곳에 오랫동안 있어야 되는 분들도 환경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또 오래 서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진 분들도 혈액이 다리 쪽에 쏠리면서 저림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발저림을 만약에 방치했어요. 치료 안 했어요. 아유 귀찮아, 병원 안 가. 생활습관, 운동 그거 언제 하고 있어? 안 해. 라고 방치를 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